오노다지 썰전, 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 광학 검사 장비 분야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넥스틴. 이 넥스틴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넥스틴 최근에 HBM, 아시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 시장 진입하고 또 다양한 신규 장비 개발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그 가능성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넥스틴의 기술력 그리고 확장 전략에 기반한 성장 가능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넥스틴의 기술력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시장 경쟁이라든지 또 투자 확대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신중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요, 넥스틴이 이 광학 검사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이 아주 강력한 성장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지스 장비, 그리고 HBM 공정의 핵심으로 떠오른 그 크로키 장비 있잖아요. 이건 이미 선도 기업에 성공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세계 최초로 비파괴 검사 기술을 구현했다는 3D 낸드용 아이리스, 그리고 여러 반도체 칩을 하나로 묶는 칩렛 기술에 꼭 필요한 아스퍼 장비까지 개발을 완료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아주 착실히 준비했다고 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제품 가짓수를 늘린 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인 HBM, 3D 낸드, 칩렛, 이걸 동시에 겨냥한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가동 시작한 중국 공장, 또 최근에 문연 일본 사무소, 그리고 2028년 완공 목표인 용인 신규 생산 시설까지 이런 글로벌 생산이나 영업 거점 확보 노력도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기술력, 또 포트폴리오의 잠재력,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현실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넥스틴이 그동안 주력해온 다크필드 검사 시장, 그러니까 비교적 큰 패턴 분량을 잡는 시장인데 여기서는 기존의 강자인 K사가 여전히 건재하고요. 또 전체 광학 검사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브라이트필드, 다시 말해서 더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시장은 미국의 K사하고 A사가 아주 꽉 잡고 있거든요. 넥스틴의 브라이트필드 장비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그것도 단기간에 확보하기란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이 높은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게다가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봤듯이 연구개발 투자나 인력 충원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건 이미 현실화된 부담입니다. 그렇게 장비 매출이 선전하기는 했지만 주로 국내 고객사 위주였고 이익률 개선은 아직 좀 더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장비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비용 증가는 성장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HBM용 크로키, 3D 낸드용 아이리스, 칩렛용 아스퍼, 이런 신성장 동력에 집중한 투자는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죠. 특히 브라이트필드 시장 진출은 넥스틴이 단순히 어떤 특정 분야의 강자를 넘어서 종합 검사 장비 기업으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장이 크고 또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기술력만으로 시장 판도를 바꾸기엔 경쟁사들의 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지 않을까요? 신규 장비라는 게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양산 라인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해야 하고 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레스큐 장비 테스트 기간이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된 점이나 브라이트필드 출시가 혹시라도 좀 지연될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신규 장비들의 매출 기여 시점이나 그 규모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진출은 바로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 공장 가동, 일본 거점 확보, 용인 신규 팹 건설,
이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투자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투자 방향성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의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규모 투자가 실제 수주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늘어난 고정비는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특히 좀 변동성이 큰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이게 예상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감당하면서 안정적인 수주를 가속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넥스틴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HBM 시장에서의 성공은 넥스틴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 1위 고객사를 확보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웨이퍼 레벨 검사부터 패키징 후 범프 검사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이른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거고요. 네, HBM 시장에서의 성과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HBM, 그러니까 크로키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좀 높아 보이는 점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진정한 의미는 브라이트필드, 레스큐, 아이리스 같은 다른 신규 장비들이 각자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분야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게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제2위를 통한 하이브리드 본딩 검사 기술 개발, 이것도 2028년 목표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엑스레이 기반 기술의 그 속도 문제라는 기술적인 허들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리하자면 저는 넥스틴이 그동안 검증된 광학 기술력과 또 HBM, 3D 랜드, 칩렉 같은 미래 핵심 분야를 공략하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넥스틴의 기술과 노력은 물론 인정합니다만 워낙 강력한 경쟁 구도 속에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의 어려움, 또 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 그리고 신규 장비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네, 넥스틴의 미래는 결국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 전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서로 다른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넥스틴의 가능성과 또 위험 요인을 균형 있게 판단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또 신규 수주 소식들을 통해서 넥스틴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